이번 보스는 도플갱어입니다. 도플갱어는 갑옷을 파괴하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심하시면 되고, 근데 워낙 체력이 낮아서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보스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도 마찬가지로 1라운드 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쉽게 금방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뜸을 들이면 이렇게 숨어버리는 스킬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디텍팅 스킬이 있다면 단축키 창에 맞춰 놓으셔서 변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보스 몬스터는 마야입니다. 마야 또한 위협적인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고 체력도 낮기 때문에 금방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라운드 보스는 특별한 공략이 없어도 정말 레벨이 낮은 캐릭터라 할지라도 쉽게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미스트레스입니다. 미스트레스는 가끔씩 사용하는 유필텔 썬더가 좀 아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위협적인 스킬은 없습니다. 잡아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몬스터는 바포매터입니다. 바포매터는 위협적인 스킬이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1라운드 몬스터 치고 어스케이크가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스케이크를 쓰기 전에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어스케이크를 사용하는데 저레벨 캐릭터의 경우 한방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내시거나 회피 기동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에드가인데요. 에드가는 바닥에 설치하는 데몬스트레이션,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바닥에 불꽃이 일어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맞았을 경우에 무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스 몬스터는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화석성이나 성속성으로 공격을 하면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그렇게 높은 몬스터는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몬스터는 오크로드입니다. 오크로드는 체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실 수 있고요. 어스케이크를 사용하긴 하는데 어스케이크가 상당히 데미지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포매트는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크로드는 어스케이크 맞아도 그렇게 피가 많이 닳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으로 만나볼 몬스터는 오크 히어로거든요. 오크 히어로도 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약한 보스 몬스터이기 때문에 체력도 낮고 이렇게 스킬 한두 방 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월야화입니다. 월야화도 상당히 체력이 낮은 보스 몬스터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펠 정도 사용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타니 아가씨입니다. 타니 아가씨도 원거리 공격을 하지만 그다지 위협적인 공격 스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방에 죽죠. 첫 번째 보스 몬스터는 주의할 몬스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프리오니입니다. 프리오니는 석화 공격을 해서 조금 짜증나는 면은 있는데 슬레이브도 약하고 보스 몬스터 자체도 공격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게 다가올 거고요. 쉽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석화를 방지하는 방어 스크롤이나 아니면 이블 드로이드 카드 같은 걸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지만 없어도 딱히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닙니다. 비성공 몬스터인 황금 도둑벌레입니다. 황금 도둑벌레는 체력이 낮아지면 숨어서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맞다 보면 리플렉트 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근접 캐릭터는 황금 도둑벌레를 잡으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다크로드고요. 다크로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때리다 보면 회피율 증가를 써서 공격이 안 박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체력이 낮기 때문에 강력한 스킬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소개시켜드릴 보스 몬스터는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는 워터볼이 좀 아픈 보스 몬스터지만 사실 체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조금 멍 때리다가 공격을 좀 늦출 경우에 회피율 증가를 써서 공격이 안 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무시무시한 릭입니다. 무시무시한 릭 자체는 약하지만 같이 데리고 나오는 불덩이들 있죠. 얘네들이 좀 환각을 걸어서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레이브와 함께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보스 몬스터는 백소진인데요. 백소진도 워터볼을 사용하는 게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체력이 낮은 보스 몬스터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도라 두 방에 끝났죠.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보이타타입니다. 보이타타는 다른 건 어려운 점이 없는데 리플렉트 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데미지가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약한 데미지로 조금씩 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이타타 리플렉트 실드 꼭 주의해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죽은 자의 주인입니다. 죽은 자의 주인 또한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암석성이기 때문에 성석성으로 치면 이렇게 쉽게 잡아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스 몬스터는 쿠볼린입니다. 쿠볼린, 고블린처럼 생긴 이런 보스 몬스터인데 사실 보스 몬스터긴 한데 거의 일반 몹 수준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주지 않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쿠툴라낙스인데 쿠툴라낙스는 만나자마자 디스펠을 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펠을 먹인 다음 워터볼을 미친듯이 쏩니다. 그 워터볼이 상당히 강력하고요. 또 가까이 붙지 못하게 스톰가스트로 밀쳐내는 그런 형식의 스킬 연계를 펼치는데 이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접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애를 먹기도 합니다. 쿠툴라, 그래서 웬만하면 원거리에서 좀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뜸을 들이면 회복 전환하는 주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보스 몬스터는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타나토스의 기억입니다. 타나토스의 기억은 염석성 상태로 출현을 하기 때문에 밀리 캐릭 같은 경우 꼭 속성 컨버터 한 가지 챙겨 오셔서 속성 공격으로 잡아주시면 아주 빠르게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속성 컨버터는 아무 속성이나 괜찮으니까 꼭 복용을 해주고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염석성으로 이렇게 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 영도사로는 타나토스의 기억을 쉽게 잡았잖아요.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접 물리고 공격을 하는 드래곤나이트를 가져왔는데 민첩성 감소까지 걸리고 스톰가스트를 쓰면서 제대로 붙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속성 변환까지 쓰고요. 이렇게 회복 전환까지 씁니다. 회복 전환이 되게 되면 데미지가 모두 필량으로 늘어나게 되죠. 치는 족족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상당히 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3부의 보스 몬스터는 속전속결로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보스 몬스터인데 내가 잠깐 멍 때리고 있다가 공격을 멈추게 되면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회복전환 풀렸네요. 풀리니까 이렇게 쉽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스 몬스터는 속전속결로 잡아라,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도 체력이 워낙 약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조심할 건 별로 없지만 코마를 사용을 하거든요. 코마는 갑자기 HP를 1로 바꿔버리는 그런 스킬인데, 그러니까 코마를 당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스 몬스터는 폭풍의 기사입니다. 폭풍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 스톰가스트를 쓰므로 빙결을 시키기 때문에 빙결 방지 카드나 빙결 방지할 수 있는 방어 스크롤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깨실 수가 있어요. 이번 보스 몬스터는 하티입니다. 하티도 마찬가지로 스톰가스트를 활용을 하는데 그 빙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나서 빨리 처리를 못하면 회복 전환을 또 빠른 주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티는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 잡아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끌리면 좀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보스 몬스터는 RXX0806입니다. 이 몬스터는 깡통 로봇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는데요.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어스케이크는 생각보다 조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딜량이 낮은 캐릭으로 오셔서 시간이 끌렸을 때 장판으로 이렇게 딱 빨간불이 켜졌을 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든가 어깨가 터지기 전에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스 몬스터는 그룸 언더 나이트입니다. 그룸 언더 나이트는 염석성이기 때문에 속성 컨버터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원거리 캐릭 같은 경우는 해당 암호 속성이나 쓰시면 되는데 추천 속성은 염속성이고요. 그룸 언더 나이트는 다른 건 그렇게 주의할 게 없습니다. 화요벌 조금 아프긴 한데 이거는 그냥 버틸만한 수준이고, 바닥에 불을 지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또 활용을 합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에드가 때 말씀을 드렸죠. 데몬스트레이션 불길을 밟게 되면 확률적으로 무기가 파괴당하기 때문에 다시 무기 수리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의 불길을 피하면서 빨리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보스 몬스터는 디타 르데우루스입니다. 속칭 디타라고 불리는 이 몬스터는 체력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이프리트랑 비슷할 정도 체력이 높기 때문에 쉽게 죽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높고요. 그래서 딜이 약한 캐릭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 침묵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리플렉트 실드를 사용해서 근접 데미지를 반사를 시키니까 그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데미지에 내가 훅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망자의 수호자 카데스입니다. 카데스는 다른 거는 크게 위협적인 건 없는데요. 바닥에 불을 또 지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름 언더 나이트도 바닥에 불을 뿌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쓰죠.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기가 파괴되면 아무래도 잡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여왕 스카라바입니다. 여왕 스카라바는 체력이 높고 방어력이 좀 높을 뿐이지 특별히 위협적인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맞는 속성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잡아볼게요. 제 캐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캐릭인데 옛날 베니싱으로 프로모션 장비를 받아서 키우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보스 몬스터는 아트로스입니다. 아트로스도 뭐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도 회복 전환은 좀 빨리 써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내 주시는 게 좋고, 또 출혈 공격이 걸리면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딜량이 낮은 캐릭터로 오시는 경우에 출혈 공격 생각보다 위협적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보스 몬스터는 장군 대현입니다. 대현도 워터볼 조금 아픈 거 빼고는 쉽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딜량이 약한 캐릭으로 오셨을 경우에 맥스 페인까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 데미지 자체를 돌려받음으로써 한 방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맥스 페인 꼭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 보스 몬스터는 몸값 제법 비싼 녀석이죠. 키엘입니다. 키엘도 빨리 잡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코마 후에 스킬 데미지가 들어오면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스 몬스터는 터틀 제네럴입니다. 터틀 제네럴도 무기 파괴하는 거랑 워터볼 이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체력도 그렇게 높은 보스 몬스터가 아니라서 맞는 속성으로 후딱후딱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잡아보겠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보스 몬스터는 흑사왕입니다. 흑사왕도 침묵 거는 거 말고는 크게 위협적인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속성이기 때문에 밀리 계열은 속성 컨버터 활용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스 몬스터는 베르제부부입니다. 베르제부부는 염속성이기 때문에 속성 공격을 할 수 있는 엘레멘탈 컨버터 속성 화살을 챙겨 오셔야 되고요.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사용하는데 이 치명적인 상처가 뭐냐면 포션 회복량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스킬입니다. 물약을 빨아도 피가 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이그드라실의 열매 등을 챙겨 오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마법사로 잡으시는 분들 마법을 반사하는 매직 미러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마법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늦게 잡겠다 싶으신 분들은 골든 이그제를 꼭 챙겨 오셔서 골든 이그제를 복용하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란드그리스. 자, 발키리는 성속성 가지고 있고요. 좀 짜증나는 게 이 디스펠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라로 왔기 때문에 잠룡승천이 디스펠 당해서 기구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와우, 어케가 상당히 아픕니다. 이 어케 같은 경우도 지금 인기니까 버티지 체력이 낮은 사람들은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케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피드업을 쓰면 거의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고 공격 안 박힌다. 이런 씨. 오예 잡았고, 발키리는 체력이 낮습니다. 공격력은 높지만 슬레이브를 같이 처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섀도우 크로스로 잡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발키리인데, 자, 크임으로 잡을 건데, 크임으로 발키리만 때리면 이 옆에 있는 슬레이브 발키리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발키리만 콕 찝지 못하더라도 그냥 계속 슬레이브든 뭐든 간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어깨 쓸 것 같다 그러면 백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벨이 낮고 템이 안 좋은 섀도우 크로스로 왔기 때문에 좀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네, 충분히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카디날로 들어왔는데 안실라를 복용하시고 쳐주셔야 되거든요. 무속성 아도라로. 근데 시작하자마자 디스펠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안실라 말았다. 이렇게 안실라 이렇게 복용하고 나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레벨이 낮아서 데미지가 상당히 안 나오네요. 잡을 수 있을란지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오케이 맞습니다. 아까 조금 초반에 버벅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 다시 다른 카디날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230렙짜리 카디날로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안실라를 복용하고 들어갈게요. 아까 안실라를 복용을 안 해서 허우적거리다 죽었는데, 이번에는 쉽게 깰 수가 있었습니다. 안실라 복용하고 디스펠 걸리자마자 또 다른 안실라를 먹어줄 것,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프리트인데요. 하필 이 못 잡는 캐릭터로 들어왔네요. 지금 한호가 물리계열 한호인데 거의 템이 없는 상태로 왔어요. 그냥 템이 없어도 좀 찌질한 보스모스 따르는 자, 방금 왜 죽었냐면 이 카사의 리플렉트 실드가 있죠. 리플렉트 실드가 상당히 아픕니다. 보스 몬스터의 리플렉트 실드는 그래도 데미지가 10분의 1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버텨낼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몬스터가 쓰는 이 리플렉트 실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사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프리트가. 일단 실패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인퀴지터로 왔고요. 이프리트가 또 나왔거든요. 왠지 호퍼 치다가 반대면 죽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자, 제가 철라지망을 쓴 이유가 카사부터 일단 뭐에 죽었지? 리플 아니면 어케인데, 이상하다. 어케 버텨낼 수 있는데. 이프리트를 잡긴 잡았는데 동반자살을 했거든요. 일단 이프리트는 잡는 요령을 잊었습니다. 못 잡는 캐릭터 분명히 있긴 해요. 왜냐면 딜량이 부족하면은 잡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로 이프리트를 잡을 때 좋은 거, 속전 속결로 어케가 나오기 전에 잡는다. 그럼 상당히 딜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프리트 체력이 600만이 넘는데 10분의 1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6천만 데미지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프리트는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딜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그게 안 된다. 어스케이크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체력과 방어가 되면 됩니다. 어스케이커는 보스형 데미지 감소를 작용하는 그 앨리스 카드의 옵션은 받습니다. 40% 데미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케가 들어오는 동안 한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데미지가 나눠서 땅땅땅 나눠서 들어오는데, 첫 번째 데미지가 들어오고 나서 이그드라시의 열매를 먹어주시면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잡아내는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슬레이브를 이용하는 방법. 슬레이브라 함은 소환수들 있죠. 바이올로에게는 각종 소환수들이 있습니다. 3마리 정도 불러서 호문까지 해서 한 4마리 정도 어스케이크를 전부 다 분산시켜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스케이크는 어스케이크 범위 안에 있는 개체수 다 데미지가 분산 작용됩니다. 한마디로 5명이 있으면 20%씩 나눠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거든요. 바이올로도 있고요, 마이스터도 있고, 엘레멘탈 마스터도 소환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환수를 부리는 캐릭터 같은 경우 이프리트를 잡을 때 소환수를 소환함으로써 서로 다 데미지를 분산시켜 받아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스케이크를 공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건데, 어스케이크가 캐스팅이 상당히 짧아요. 이프리트는 특히 짧아서 피하기가 힘든데, 이때 피할 수 있는 스킬이 몇 개 있습니다.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뒤로
피할 수 있는 슬라이더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도둑계열 같은 경우는 백슬라이딩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기들이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피해 주실 수가 있고, 특히 섀도우 체이서 같은 경우도 페인트붐으로 피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킬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손이 조금만 느려도 피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프리트 어스케이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섀도우 크로스로 왔는데, 이번에는 어스케이크를 백슬라이딩으로 미리 피하면서 잡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슬라이딩을 조금씩 쓰면서 탑픽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좀 치다가 좀 분위기가 쎄하다 싶으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스트립 스킬을 당했습니다. 우측 보면 좀 무기가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캐릭터 화면으로 나갔다가 재접속 하시면 장착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한 체력을 한 반 정도 깐 것 같은데 조금 다시 가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리트 쓰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그럼 백슬라이딩. 방금 사각형 장판이 어스케이크거든요. 이프리트는 어스케이크를 쓰는 발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피해 주시면 되고, 한번 어스케이크를 발동하고 나선 일정 시간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때 어케를 한번 피하셨다면 바로 가서 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보 인던에서 나오는 보스 몬스터들의 종류와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주의할 점은 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3보에서 카드 득템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